우선은 오랜만에 킨 만큼 이제 처음으로 마운자로를 시작하셨던 분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마운자로를 시작하시면서 중간중간 부작용이나 불편감 궁금한 게 있으셨던 분들, 그리고 이제 마운자로를 다 맞고 끊을 때가 되어서 어떻게 끊을지, 뭐 만약에 그냥 끊었으면 요요가 올지 이렇게 궁금하신 분들 Q&A 질문을 좀 받으려고 해요. 제가 웬만해서는 진료실에서 받는 질문들, 그리고 또 구독자분들께서 댓글로 써두시는 질문들, 이런 것들을 참고해가지고 영상들을 제작해서 되도록이면은 맞으시면서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계속 글을, 영상이나 게시글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 실시간 소통을 통해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들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댓글에 질문을 해주시면은 제가 영상에서 자주 다루지 않았던 그런 질문들이 있으면 좀 즉각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또 한정되어 있고 하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우선 지금 마운자로를 처음으로 쓰시는 분들에게 이제 첫 번째로 조금 가이드를 드리자면, 마운자로는 다이어트나 체중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문 의약품이지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식단과 운동은 꼭 겸비하시고, 수면의 질도 꼭 좋아지게 일찍 주무시고 일찍 일어나시는 그런 생활 습관을 변경하시면서 마운자로를 시작하시면서 다이어트를 해야 꼭 성공적으로 다이어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운자로를 쓰고 있는데 부작용이 생긴다거나 또는 살은 빠지는데 너무 힘들고 무기력해서 마운자로를 쓰는 게 너무 힘들다, 근데 아직 빼야 되는 체중이 많이 남아있다, 이러신 분들은요, 마운자로를 바로 끊으면 사실 요요가 오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 맞으시는 용량보다 조금 한 단계를 낮춰서 좀 건강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시면서 속도를 좀 줄이시는 거나, 또는 지금 맞으시던 용량을 한 10일 간격이나 20일 간격으로 조금 늘려서 농도를 낮춰서 그 기간 동안에 건강을 조금 더 유지시키고 면역이나 이런 만성 피로들이 조금 좋아지고 나면 그때 다시 또 체지방을 줄일 수 있도록 전문 의약품 용량을 좀 늘리고,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마운자로가 체지방률을 많이 낮춰서 이제 내가 더 이상 마운자로를 이제 좀 끊어봐도 될까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사실 마운자로가 연구에 따르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맞아도 요요가 없이 잘 유지된다고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을 이렇게 장기적으로 치료를 해보면 확실히 7.5 이상부터 맞으셨던 분들은 조금 오래 써도 면역이 떨어지고 몸이 안 좋아지시는 게 눈에 확실히 보였거든요. 그래서 30% 이하로 떨어지신 분들은 되도록이면 용량을 자꾸만 낮추시거나 아니면 근육량을 조금 더 늘려서 체지방률을 더 낮추는 방향으로 하시는 게 좋지, 무조건 마운자로를 영원히 맞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제 환자분들 같은 경우 조금 는다 싶으면은 제가 그때 가서 또 다시 2.5나 5.0으로 한번 잠깐 한두 달 또 쓰고 또 운동하고 식단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까지나 비만 치료제들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비만 치료제들은 어쨌든 그냥 정말 옆에서 밑에서 서포트해주는 대사적인 여러 가지 환경들을 서포트해주는 전문 의약품인 거지, 선생님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것만 맞는다고 해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질문을 좀 볼게요. 마운자로 정체기, 그러니까 모든 비만 치료제에 있어서 정체기가 있다고 생각하실 때는 우리 몸은 다 신호로 돌아가기 때문에 정체기라기보다는 간에서 내가 분해해야 되는 음식이 훨씬 더 많이 들어오니까 뱃살을 뺄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단을 한번 꼭 다시 보셔야 돼요. 정체기가 있을 때에는 내 식단에서 인슐린을 건드리는, 그러니까 정제된 탄수화물들이 조금씩이라도 들어가고 있는 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마흔자로 네, 아직도 맞고 있는데, 이제 저는 사실 중간에 좀 끊었다가 그때 영상에서 한번 얘기 드렸는데, 체중이 갑자기 확 체지방률이 35% 마음껏 먹었더니 다시 35% 정도 돼서 지금 마흔자로
꾸준히 맞다가 최근에 이제 체지방률이 한 29%, 29.9를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 2주 정도 전에 맞고 지금 마운저를 안 맞고 있기는 하는데,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안 맞고 식단 운동으로 유지를 해보려고 이번에는 노력 중이기는 한데, 그래도 약간 마음이 든든한 건 있어요. 아, 내가 그래도 체지방률이 좀 올라가고 내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나빠지는 내 몸의 환경이 됐을 때 그래도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전문 의약품이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조금 내가 30%가 넘고 호르몬의 불균형이, 저도 이제 곧 갱년기가 올 테니까 그러면 그걸 써서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지 않도록 노력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쓰고 있습니다. 50대 폐경 이행기인데요. 수면과 음식 운동 조절 중인데 2.5 3개월하다 5로 올린 뒤 오히려 정체기에 왜 그럴까요? 체지방이 정체기이신 건지 총체중이 정체기인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2.5를 맞다가 5.0을 올렸는데 오히려 체지방이 덜 빠지는 건 약의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펩타이드라고 하는 구조는 용량이 올라갔기 때문에 분명히 내 몸에서 당을 조절하고 오히려 들어오는 것보단 저장된 지방에서 그 당을 끄집어내서 체지방을 분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있는 게 사실 마운자로 펩타이드의 그 기본 원리이고 신호이기 때문에, 아마도 체수분이 빠지면서 초반에 체중이 많이 빠졌다가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 좋아지기 시작하는 시점부터 이제 5.0이 들어가니까 조금 시간을 보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특히나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같은 5.0을 맞는다고 해도 에스트로겐이 충분한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효과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몸 안에서 체지방을 저장하겠다는 신호가 훨씬 더 폐경기에는 많기 때문에, 같은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폐경기에는 체지방이 더 늘어나는 방향으로 몸이 변경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마운자루가 몸에 들어갔을 때에는 그 반대 방향으로 일을 해야 되니까 폐경 땐 그래요. 그래서 5.0으로 올리셔서 정체기라고 해서 무작정 또 7.5로 올리지 마세요. 7.5로 올리면 분명히 시간 가면 소화도 잘 안 되고 면역도 떨어지고 두드러기나 알러지나 뭐 이런 것들이 그래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정체기라서 올린다기보다는 식단을 한 번 더 보시고 그리고 시간을 좀 더 보내보세요. 그러고 나서 한두 달 지났는데도 체지방이 잘 안 빠진다 하면은 처방하신 주치 선생님과 한번 의논한 다음에 다른 원인을 찾거나 아니면 7.5로 올리거나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유지 목적으로 위고비 사용하는 것은 어떨까요? 제가 예전에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의학의 이 비만 치료제, GLP-1 계열의 주사 제제들이 점점 앞으로 발전을 해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걸 대처할 수 있고 이게 이걸 대처할 수 있고 이런 식의 이제 약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전에 처음에 GLP가 나왔을 때 삭센다펜이라고 하는 게 나왔을 때는 하루에 한 번 맞는 주사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하루라도 빼먹거나 하면은 환자분들의 체지방의 감량이 제가 예측했던 것보다 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매일매일 들어간다는 농도가 유지 가능하에 용량을 결정하고 치료 기간을 결정하는데, 이게 환자가 안 맞는다는 변수가 항상 있어서 삭센터펜이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변수를 해결하고자 나온 게 위고비인 거예요. 그래서 위고비는 대신에 일주일에 한 번 맞는 치료제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맞다 보니까 제가 예상했던 대로 체지방이 일주일 동안 농도가 유지되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환자들의 체지방이 빠진다라는 느낌을 받고는 있는데, 사실 그렇기는 해도 위고비는 GIP라고 하는 성분이 없는 그 앞단에 연구된 자료잖아요. GLP라고 하는 그 계열 중에서. 그리고 그 후에 이제 GLP와 GIP 복합제가 마운자루가 나왔기 때문에 항상 이걸 위고비로 돌아간 거다, 가격이 조금 더 싸니까 위고비가 식욕 조절이 조금 더 잘 되니까 내가 위고비를 선택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조금 건강에는 반하는 일이에요. 제가 릴리나 노보노가랑 아무런 관련이 없고, 앞으로도 만약에 노보노나 다른 제약회사에서도 또 더 좋은 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비만 치료제가 나온다면 저는 어떻게든 설명을 드리고 필요하신 분들이 쓸 수 있도록 할 거지만, 이제까지 제가 논문이나 또 환자의 그 처방을 봤을 때에는 마운자루를 쓰다가 위고비로 돌아가야 되는 어떤 의학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내가
가격이 너무 비싼데 마운자로를 쓸 수는 너무 부담이 되고, 위고비는 조금 가격이 낮은데 아직은 GLP-1을 좀 사용을 하는 게 내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데는 지금 도움이 되겠다 한다면은 몰라도, 그 외에 그 어떤 의학적인 이유로도 마운자로가 위고비로 돌아가야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뭐 실제로도 제 환자 중에서 그렇게 돌아간 환자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113에서 103 됐는데 7.5 10mm 한 달 간격으로 올렸는데 아직 체지방률이 31%.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운자로 용량을 7.5 이상부터 올리는 거는 조금 항상 고민하셔야 돼요. 이거는 약의 용량이 부족해서 체중량이 빠지지 않고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어서 체지방이 안 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물론 이것도 환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긴 하지만, 어찌됐건 제가 처방해 보면은 5.0 이후부터는 의사가 부작용을 확실히 모니터링을 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 환자마다 5.0을 받았을 때 진짜 어지럽고 토하고 설사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7.5, 10.0으로 가면서 만성피로나 대상포진이 생긴다거나 면역 저하나 장염 등이 생기는 경우가 꽤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이 환자의 체지방률이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을 너무 높이고 있기 때문에 약의 부작용을 제가 조금 더 보면서 서포트 하더라도 체중을 줄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환자를 제외하고는 저는 웬만해선 5.0을 유지하면서 다른 원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식단을 한 번 더 다시 점검을 한다거나, 또는 호르몬이나 이런 다른 이상 소견들이 있는지 피 검사를 해본다거나, 아니면 수면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제가 오늘 영상을 찍어 놓긴 했는데, 수면의 질이 안 좋으신 분들은 마운저로를 맞고 있다가도 정체기가 잘 옵니다. 왜냐면 수면이 그냥 잠을 이루고 몸을 회복하는 시간만 가지는 곳이 아니라, 수면이라고 하는 거는 식욕을 조절하는 중추에도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내가 잠을 잘 못 자면 행복감을 유발하는 식욕들이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배고파서 먹는 식욕이 아니라 그냥 먹고 싶어서 먹는 식욕들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용량을 아무리 올린다고 해도 마운자로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 식욕 중추를 건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용량이 올라가도 식욕 조절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수면의 질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작정 올리지 마시고, 제가 볼 때는 7.5 정도에서 식단에서 정제된 게 없는지를 확인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아요. 네, 항상 정체기에 대한 생각인데, 체중과 체지방이라고 하는 건 저희 환자분들한테도 늘 설명드리지만 내 몸의 결과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체지방이 늘어나고 체지방이 빠지고, 이거는 내 몸에서 어떤 화학적인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결과값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정체기가 일어나고 있다, 같은 용량의 마운자루를 쓰고 있는데도 정체기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이런 경우라면 도대체 내 몸에서 어떤 환경이 변했길래 그 전에 잘 빠졌다가 같은 용량인데도 안 빠지는가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흔한 1번이 늘 말씀드리지만 환자분들의 식단 안에 있어요. 화학이잖아요, 화학. 그러니까 음식이 뭔가 들어온 게 간에서 분해를 해서 에너지를 써야 되는 그런 음식들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마운자로가 뱃살을 빼는데 일을 못하고 먹는 음식을 줄이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체지방이 계속 정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과일이나 빵이나 떡이나 국수, 정제된 밀가루들, 그리고 과일 주스들, 옥수수, 감자, 고구마, 바나나, 이런 것들은 조금만 들어와도 인슐린이라고 하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호르몬이기 때문에,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게 되면은 마운자로가 그 상황에서 인슐린과 싸우느라고 뱃살을 뺄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그 기전을 잘 생각하시고 정체기를 한번 식단으로 극복해 보시고, 식단도 정말 잘하고 있고 내가 식단에서도 정제되고 인슐린을 건드릴 만한 음식을 먹지 않는데도 정체기가 있다, 이러면은 용량을 한 단계 올리는 걸 의사와 상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초대사량 이하로 먹는 거, 이 음식과 식단은요, 선생님, 마운자로를 맞으면서부터 이게 GLP-1 계열을 맞으시는 분들은 머릿속으로 기본적인 상식의 틀을 완전히 깨야 돼요. 이제 저도 사실 의사 생활을 지금 거의 20년을 하지만 비만 치료제도 굉장히 오랫동안 처방을 해온 경험적으로, 물론 선생님들보다야 경험이 적지만 그래도 제가 한 10년 넘게 이렇게 비만한 환자들을 옆에서 도움을 드리면서 느끼는데, 지금 이 GLP-1이라고 하는 비만 치료제가
다이어트가 나온 건 완전히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는 거예요. 식욕을 조절해서 안 먹고 칼로리를 낮춰서 살을 빼겠다고 했었던 예전의 그런 다이어트의 패러다임에서 몸의 대사나 인슐린이나 어떤 화학 구조의 그런 대사적인 그 신호들을 바꾸면서 살을 빼는 게 결국 비만 치료라고 이제 결론이 난 게 확실해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총 칼로리를 줄여서 운동을 막 많이 해서 칼로리는 운동량이 더 많았으니까 칼로리는 더 낮게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돼요. 그냥 내가 많은 양을 먹고 단백질도 많은 양을 먹어도 되니까 대신에 이 인슐린 호르몬이 나오는 음식들을 줄이는 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게 확실하게 목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 기초대사량보다 너무 덜 먹었는데 그러면 식욕이 너무 조절이 잘 되고 있는 거라서 그런 마운자로의 기간을 조금 더 늘려서 단백질이 들어갈 정도의 식욕은 유지하셔야 돼요. 무작정 안 먹는 게 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러지만 진짜 막 그 고기도 안 들어간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는 마운저로 용량을 낮추거나 또는 마운저로에 맞는 기간을 늘려서 이 환자의 식습관이 단백질을 먹는 식습관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최종적인 목표예요. 5.0 눌리고 속 울렁거리고 토할 수 있어서 이런 경우죠. 자, 5주차에 5.0을 늘렸어요. 근데 이제 속 울렁거리고 토할 것 같고 아무것도 먹을 수 없어요. 이게 우리가 뭘 위해서 지금 다이어트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5.0이 아직 남아 있으니까 10일 간격으로 맞거나 또는 다음번 맞을 때까지 내 증상들, 부작용들이 호전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농도가 지금 어느 정도 레인지 안에 잘 맞춰져야 하는데 사람의 몸은 다 각각 다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5.0을 쓰고도 확 몸이 안 좋아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내 몸도 2달 전에는 내가 되게 건강했었는데 오늘은 내가 또 면역도 안 좋고 스트레스도 많았고 잠도 못 자서 몸이 안 좋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같은 용량을 마운자를 맞고 있어도 내 몸의 환경이 달라지니까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많은 분들께서는 용량을 올리실 때에는 내 몸의 상태나 컨디션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안타까워요. 이런 거를 이제 처방하는 주치의나 이런 그 선생님들께서 조금 보면서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해주시는 게 참 더 안전할 텐데 이제 의료 실정상 지금 그러지를 못해서 안타깝기는 한데 그래도 어쨌든 영상으로라도 이제 맞으시는 분들께서 좀 도움이 되셔서 건강하게 살을 좀 빠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전문의약품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고 저희가 엊그제 게시글에 썼는데 제 환자분 중에서 고도비만이 심한데 주변에서 마운자로 맞으면 뭐 췌장염 걸리고 잡상선암 걸리고 그 장기로 쓰면 나중에는 어떻게 될 줄 알고 하면서 얘기를 주변에서 듣고는 마운자를 그냥 안 맞고 오셨더라고요. 체지방률은 한 43% 이렇고 뭐 혈압약, 당뇨약, 고지혈증 약은 다 먹고 쓰고 계시는데 그래서 새로운 약이라고 해서 틀린 게 아니거든요. 새로운 약이라고 해서 모르는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늘 공부는 하지만 혹시 주변에 고도비만이거나 또는 본인이 고도비만인데 막 글들이 마운자로의 부작용, 위험성,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이런 거가 두려워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체지방이 내 혈관이나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여러 가지 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고 있는데 그건 간과하고 그냥 그저 무조건 마운자로나 새로 나온 신약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못 쓴다고 하는 건 사실 좀 되게 시대착오적인 생각이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과학자들은 우리 인류가 조금 더 건강해질 수 있는 많은 전문 의약품들을 개발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개발이 될 때 되도록이면은 전문 주치의들 저희 또 재임가정의학과나 재임의원이 각 지역에 있잖아요. 제가 많은 선생님들을 가르쳐서 이제 또 각 지역에서 주치의로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들과 함께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게 뭐지? 잠깐만요. 제가 혈당이 너무 잘 잡혀서 5.0 용량으로 당뇨약 대신 평생 맞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의사분들은 몸에 음식물이 오래 머무는 건 어쨌든 안 좋다 그러고 선생님 있잖아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또는 당뇨의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은 내가 사는 동안에 이렇게 좋은 약이 나온 거에 대해서 굉장히 기뻐하셔야 돼요.
당뇨가 있을 경우에는요, 몸에서 인슐린 저항성이 안 좋기 때문에 똑같은 음식을 먹어도 체지방으로 도장될 수 있는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이 잘 잡혀서 5.0 용량으로 당뇨 대신 평생 맞는다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당뇨 약제, 고혈압 약제, 고지혈증 약제 이런 약제들을 드시고 계시면서 체지방이 높으신 분들, 그러니까 안 건강한데 비만이신 분들이겠죠. 이런 분들에 있어서는 사실 고혈압약, 고지혈증약, 당뇨약이 줄어들면서 사실 마운자로를 대신해서 체지방을 유지하시면서 체중을 유지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해요. 물론 그 수치가 정상화 됐을 때 주치의 선생님과 의논은 해야겠지만, 제가 앞으로 봤을 때는 제 환자분들 중에서 그렇게 당뇨가 있으셨던 분들은 당뇨약제를 많이 줄이고 차라리 마운자로나 GLP 계열을 가장 낮은 용량으로 유지를 하면서 식단과 운동을 하시도록 제가 권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가 안 건강한 어떤 몸의 상태가 유지되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마운자루를 조금 낮은 용량으로 유지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2.5를 10일 간격으로 유지하시거나,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사실 5.0으로 장기적으로 유지하시는 거는 저는 조금 비추해요. 왜냐면 제가 확실히 느끼는 건 2.5보다 5.0은 환자의 컨디션이나 환자에 따라서 부작용이 생깁니다. 소화장애도 갑자기 생길 수도 있고, 또 대상포진이나 면역 저하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 눈에 보이는 그런 변화이지, 사실 이런 탈모나 면역 저하나 대상포진들이 내 눈에 보이는 거는 다른 장기에 또 천천히 뭔가 면역이 저하되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건 어디까지나 진료의 경험이지만,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이제 살 다 빠지시고 당화혈색소도 많이 좋아지시고 체지방도 정상이신 분들은 그냥 2.5를 가지고 어떻게든 생활 습관을 조절해 가면서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물에 위에 오래 머무르는 것은 사실 좋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뭐가 더 유리한지를 보는 거예요. 이 환자가 마운자로를 쓰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건강에 더 유리하겠다 생각이 되면, 그런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은 약제로 좀 컨트롤을 하면서 환자를 도와주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댓글이 너무 많아서 제가 답을 다 못 드려도 조금 이해해 주세요. 만약에 제가 답글을 못 보고 넘어가도 영상이 끝나고 나서 이 영상 저장대 밑에 댓글 남겨놓으시면은 제가 거의 매일 이틀에 한 번은 댓글을 다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매일 하루에 일과로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뚱보 74에서 2.5 4달 5로 이 두 달 14kg 감량받았는데 갑자기 콜레스테롤이 높다고 고지혈증을 처방받는데 계속 해야 될까요? 2.5 유지하고 있어요. 이 콜레스테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고지혈증은 음식을 많이 먹고 내 생활 습관이 나빠서 올라가는 고지혈증이 있고요.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지혈증에 관한 그 생화학 책에도, 병리학 책에도 챕터가 하나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살을 뺐는데 고지혈증이 나빠졌어요 선생님, 이런 경우에는 음식이나 그런 것 때문에 나빠졌다기보다는 내가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었는데 이게 발현이 된 거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과 의논해서 내가 심혈관 질환의 위험이 상당히 높다 할 경우에는 스타틴이라고 하는 약을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막 그 고지혈증 약을 안 쓰려고 막 애를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요. 고지혈증 약을 쓰면서 차라리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게 더 유리한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참 판단하시고, 마운자로의 문제 때문에 고지혈증이 더 생기는 그런 기전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마운자로 2.5 2주차인데 별 효과 없는 듯해요. 1년 정도 운동 식단하면서 11kg만 더 이상 빠지지 않아서 마운자로 도움받고 있는데, 이틀 정도 근육통이 좀 있었고 평소보다 졸리고 음식 조금 먹고 배부르다는지 어떤 건지 모르고 언제쯤 효과가 있을까요? 효과라고 하는 게 체지방의 감량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 마운자로는 사실 2주차 이렇게 돼가지고 효과를 바로 나타내고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어요. 그렇기 때문에 펜이 4개씩 들어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한 3개월 정도 유지하시면서 체지방의 변화를 확인하시고, 체지방의 감소가 일어난다고 하면 이 약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식욕이 조절 안 된다, 또는 그런 것 가지고 판단하는 약은 아닙니다. 그리고 초반에는 조금 근육통 있을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장으로 가는 약이다 보니까 초반에는 장의 움직임이 떨어지면서 미세염증들이 조금 몸에 돌면서 두통이나 또 근육통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서, 그게 너무 심하시면 초반에는 조금 진통제 계열을 드시고, 그리고 유산균이나 장 환경이 좋아지게끔 하는, 저 같은 경우는 노르믹스 리팍시민이라고 하는 약을 좀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을 건강하게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BMI 20은 마흔자로 처방 안 하고, 저는 사실 처방을 한다기보다는 체지방률을 가지고 처방을 하고 있어요. 사실 기준은 아직까지는 BMI를 기준으로 처방은 하고 있는데, 환자와 이제 의사가 서로 협의를 해서 이 환자의 체지방률이 이렇게 높아서 계속 간다면은 결국은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높아질 것 같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마흔자루로 처방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지용으로 쓰시고 싶어서 최저 용량을 쓰실 때는 체지방률이 28% 이하인데 마흔자루를 쓰시는 거는 득보다는 실이 더 큽니다. 실은 늘 말씀드리죠. 탈모, 만성피로, 면역 저하, 이건 다 제가 진료실에서 1년 동안 이제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공통적인 결론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체지방률이 한 25, 남자분들은 25%, 여자분들은 28% 정도로 떨어졌다 하면은 되도록이면 어떻게든 마흔자루를 끊어보려고 하죠. 그래서 제 환자분들이 여기 계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제가 엄청 실랑이하죠. 저는 처방을 하지 않겠다. 이제 운동하고 식단으로 해보자 하시고, 또 환자분들은 끊으면 다시 찔까봐 너무 불안하고 요요가 오니까 한 달만 더 썼으면 좋겠다, 이런 실랑이들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약을 끊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약을 끊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쩌다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제가 보면서 몸이 다시 인슐린 저항성이 나빠져서 마흔자루라고 하는 펩타이드의 기전이 들어가는 게 환자에게 훨씬 더 건강 유리하겠다 생각이 들면 또 다시 쓰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끊고 영원히 나는 이제 이 약 안 쓰고 이 체중을 유지해야지, 이런 건 없어요. 에이징이기 때문에 어차피 나이가 들어가는 과정이 체지방의 증가이기 때문에 그거를 내가 역으로 거스릴 수는 없죠. 그렇죠? 우리가 항상 식단과 운동과 수면, 그리고 수분 섭취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서 되도록이면 그 나빠지는 각도를 낮춰서 노후가 오도록 하는 게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잖아요. 그래서 항상 뭘 극단적으로 이것까지만 하고 또는 난 이거 평생 하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본적인 패턴 자체를 계속 수정해 나간다, 내 식습관을 수정해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저도 사실 마흔자루 맞으면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으면서 환자분들하고 진료를 하면서 저도 사실 생활습관이 정말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이게 마흔자루 자체의 힘이라기보다는 마흔자루를 맞으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저도 같이 공부하면서 체지방이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사이에 제가 변화된 거라고 한다면은 유산소 운동을 이제 좀 자주 일주일에 두세 번 이상은 하려고 노력을 하는 그런 습관이 변했고, 운동도 거의 근육 운동도 주 2회 정도 하고 있고, 식단에서는 정제된 건 원래부터 좀 잘 먹진 않았어요. 제 지인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저는 확실히 마흔자루 맞고 음주는 훨씬 많이 줄었거든요, 음주량이. 왜냐면 알코올이 들어왔을 때 간에서 체지방을 빼지 못하는 기전이 생기기 때문에 마흔자루를 맞으면 마흔자루가 이 알코올을 분해하느라고 뱃살을 빼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먹고 있는 경우에 마흔자루를 맞으실 경우에는, 마흔자루를 맞으면 걔가 술이 뱃살로 늘어나는 걸 예방해 줄 뿐이지 내 뱃살을 빼주지는 못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음주하는 습관도 많이 좀 줄이시고, 내가 나이가 이제 40대가 넘어간다 이러면은 아무것도 안 해도 체지방이 800g씩 늘어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음주도 하고 막 국수도 먹고 라면도 먹고 이러면은 간이 죽을 지경이겠죠. 그래서 간이 이를 조금이라도 덜하게 해주려고 만들어지는 제제들이 마흔자루고, 아마 내년 내후년에 제가 내일쯤 영상이 올라갈 텐데 새로운 신약들이 계속 파이프라인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참 고마운 과학자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좋은 약들이 나와서 건강에 도움을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운동과 식단, 생활습관의 변화가 결국은 노후의 건강을 좌우합니다. 그래서 근육 운동 안 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있으셨다면 지금 일어나셔가지고 스쿼트 하시면서 제 영상을 보시도록 하시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지 않고 있으셨던 분들이 있으셨다면 내일 아침부터 이제 정제된 것도 많이 줄이세요. 그게 중요합니다. 2.5 한 달, 5.0 세 달째인데 마이너스 6.5kg, 더 이상 체중 감량은 없고 찌지도 않아요. 식단 잘하고 부작용, 기립성 저혈압 다른 거 없어요. 의사 선생님 원래 7.1 되도록 안 하자고 하셨는데 이제 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씀하셔서 용량 올려야 타이밍이죠. 혹시 지금 체지방률이 어떠신지 잘 모르겠는데, 만약에 식단도 잘하고 있고 체지방도 잘 빠지고 있는데
기립성 저혈압이 있다고 하는 거는 7점으로 올리게 되면 아마도 더 저혈압이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모르겠어요. 주치 선생님하고 잘 의논은 하셔야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5.0을 5일 간격으로 당겨서 맞는다거나 또는 다른 문제들을 좀 찾아볼 것 같아요. 7점으로 제가 올리는 경우는 정말 제가 생각했을 때 더 이상의 원인이 없겠다. 이분은 정말로 인슐린 저항성이 7.5 정도까지는 가야만 체지방이 분해되겠다 싶은 분들에게 7.5를 쓰거나 또는 생활습관 교정을 지금 생활하시면서 하기 어려운 경우, 뭐 영업을 하셔야 된다거나 또는 사업을 하신다거나 하는 분들 경우에는 올리지만 그런 게 아니시라면 되도록이면 5.0을 5일 간격으로 맞으면서 식단을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형 당뇨 목적으로 다이어트 목적으로 사용하는 1형 당뇨 마운자로 다이어트 효과 많이 더 있어. 제 환자분 중에서 1형 당뇨 있으셔서 인슐린 맞고 계시는 분 중에서 이제 마운자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서 마운자로를 맞으시면서 지금 내원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신데요. 그분 지금 당도 되게 조절이 많이 되고 그리고 또 체중도 많이 감량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사실 1형 당뇨가 있다고 해서 1형 당뇨가 있다고 해서 마운자로 효과가 더 없는 거 아니에요. 마운자로의 효과의 유무는 이 환자의 인슐린 저항성이 얼마나 나쁜 상황이었나 좋은 상황이었나 하거든요. 저 사실 1형 당뇨는 인슐린을 아껴야 되잖아요. 우리 몸에서 인슐린이 안 나오니까 인슐린 펌프를 더 많이 쓰는 환경을 만들지 않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려면 결국은 몸에 있는 체지방을 빨리빨리 빼주는 게 중요한데요. 그때 마운자로를 제가 2.5 정도를 쓰면서 환자를 계속 지금 모니터링 하고 있는데 기존에 있었던 그 당화혈색소나 혈당들, 공복 혈당들이 너무 신기할 정도로 잘 잡힌다고 하시고 또 체지방도 많이 빠지고 있어서 저의 이제 꿈은 그분이 이제 인슐린 처방하고 계신 내과 선생님과 상의해서 인슐린 용량도 조금 줄일 수 있고 이런 약제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게 된다면은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형 당뇨라서 효과가 없고 있고의 문제는 아니에요. 체지방은 31% 정도 돼요. 근데 마운제로 부작용 무서워서 그만 중이에요. 체지방률이 31% 넘는 경우라면은 당뇨가 있으시고 하면 그냥 2.5를 유지하세요. 한 5일에서 10일 간격으로. 체지방률이 30%가 넘어가는 거는 백색지방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먹으면 살이 찔 수 있는데 내 유전자에 당뇨도 있었다면 이거는 너무 십상으로 요요가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 체지방률이 30% 이상인 경우 그리고 당뇨 전 단계나 당뇨 진단 받으셨던 경우는 마운자로를 되도록 끊지 말고 2.5나 낮은 용량으로 부작용 잘 보면서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변비 더 심해지시죠. 그래서 변비 위장운동이 잘 안 되다 보니까 변비가 이제 심해질 수 있는데요. 수분 섭취 진짜 열심히 하셔야 되고 또 GLP-1 계열이 앞으로도 계속 나오겠지만 이 계열들이 위장운동 능력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이 항상 초반에는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변비도 환자분들 많이 생겨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되도록이면은 뭐 변비약을 드시거나 그러기보단 유산균을 좀 챙겨 드셔서 장의 환경을 조금 나아지게 한 변해질이 달라지니까 그렇게 하시고 너무 변비가 힘들다 하면은 처방하신 원장님과 상의하셔가지고 변비약을 처방 받으셔서 그때그때 좀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 되도록이면 자극제 용도의 변비약은 쓰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자극제를 쓰면 위장운동 능력이 GLP 때문에 떨어져 있는데 자극제의 변비약을 쓰면 굉장히 통증을 일으키거나 새벽에 배가 아파서 깨거나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자극제가 아닌 뭐 마그밀이나 이런 것들 저는 주로 마그밀이나 뭐 이런 약들을 처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을 무르게 해주는 약들, 또 삼투압을 좀 높여서 변이 질이 조금 딱딱하지 않게 해주는 약들 그런 약들로 처방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운동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운동도 제가 지난번에 긴 영상을 찍어놨지만 유산소 운동과 근육 운동 그냥 두 개 다 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그리고 유산소 운동은 무조건 심박수가 130 이상 올라가는 상태가 3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하는 게 결국은 심내혈관 질환에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심장 질환이 있거나 다른 위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예외적으로 생각하셔야겠지만 그냥 건강한데 제 체중만 늘어서 체지방 감량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분명히 심장 박동수가 올라가지 않는 상태로 걷거나 그냥 많이 걷는다고 해서
건강이 유지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저는 그래서 이제 러닝을 시작할 때 처음에 한 5분에서 10분 그냥 엄청 뛰어서 허트레이트라고 그러죠. 심박동수를 확 올립니다. 그러고 나서 좀 걸었다 뛰었다 하면 그 30분 동안 평균적인 심박수가 120이 넘거든요. 이렇게 30분 이상 운동을 하는 게 유산소 운동인 거예요. 그래서 유산소잖아요. 미토콘드리아라고 하는 에너지 공장은 산소가 있어야만 일을 하는 아이이기 때문에 충분한 산소를 넣어주기 위해서 하는 운동이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은 그런 식으로 하시고, 또 너무 유산소 운동을 무리하게 2시간, 3시간 이렇게 하시면 이 엔진도 자기도 힘든 거예요. 산소도 많이 들어오지만 엔진도 일을 하다 보면 활성산소도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활성산소가 또 몸에 잔뜩 쌓이면서 운동을 많이 해서 심박이 오르고 체지방은 분해되지만 몸에 또 산화 스트레스가 많아지면서 노화나 재생이 불가능한 탈모나 이런 게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적당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근육 운동은 당연히 하체 위주로 하시고, 근육 운동은 눈에 안 보여요. 이번 주에 한 게 다음 주 근육으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리고 마운자로 했더니 근육량만 빠졌어요. 그럴 일 절대 없어요. 근육이 빠진 게 아니라 근육 주변에 모여 있었던 나트륨이나 물들이 빠져나가면서 초기에 식욕 조절이 되니까 근육이 빠진 것처럼 인바디에서 나옵니다. 정말 건강한 성인을 한 달 동안 묶어놓고 아무것도 안 시켜도 근육이 빠지는 게 그렇게 1, 2kg씩 빠지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인바디를 보면서 내가 단백질을 안 먹어서 근육이 빠졌어요. 뭐 지난주에 뭘 안 먹었더니 내가 한 2주 운동했더니 근육이 막 이렇게 1kg 늘었어요. 그런 변화를 느낄 수 없어요. 근육 운동, 우리 웨이트라고 하는 건 노후의 자산인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는 자산이라고 생각하고 운동하시면 안 돼요. 일주일에 3번 아주 저항성이 느껴지는 근육 운동을 하루에 한 30분 이상, 길게는 1시간까지 하실 수 있으면 1시간 정도를 그냥 하시는 거예요. 그냥 내가 노후에 18년이나 되는 긴 유병 기간을 갖지 않기 위해서는, 노후를 위해서 그냥 근육 운동을 하십니다. 2024년 10월부터 다이어트 시작해서 운동과 식단으로 33kg 뺐는데, 우와 진짜 잘하셨어요. 25년 10월부터 정책이 힘들어서 3일부터 여행도 가고 놀러 다니고 하면서 7kg가 늘었다고. 아직 뺄 살이 20kg 이상 되기에 7월 1일 마흔절 입점 시작했는데 식단도 하고 운동도 하는데 살이 하나도 안 빼요. 체지방률 체지방률 40%시면은요 2.5 빨리 쓰시고 5일 간격으로 당겨서 맞으시고, 그리고 5.0으로 빨리 올리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요요나 정체기가 왔다는 건 다이어트를 하시면서 체지방률이 정상화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총체중을 기준으로 해서 다이어트를 멈추시면 안 됩니다. 5명 중에 3명이 다이어트를 실패하고 요요를 하거든요. 그게 언제냐면은 대부분의 체지방률이 30에서 33%, 그 안에 있을 때 대부분의 환자들이 이제 요요가 옵니다. 왜냐면 살이 빠질 만큼 빠져서 이제 내 몸도 가볍고, 그리고 다이어트를 했더니 이제 지겨워요. 이제 음식도 지겨워지고, 이제 이 정도 뺐으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몸은 내 의지대로 돌아가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백색 지방이 그냥 남아있는 순간 우리 몸은 백색 지방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식욕을 조절하거나 식욕을 컨트롤하는 호르몬뿐만 아니라 인슐린 저항성도 나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대로 먹는 족도 백색 지방은 바퀴벌레 같은 놈이라서 이렇게 막 2배, 3배, 6배씩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요요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지겹고 힘들고 30% 초반대에 30%에 있으신 분들은 정말 체지방 내리기 힘들거든요. 그때 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 마라톤을 뛸 때 거의 꿀 지점을 다 왔을 때가 제일 힘들잖아요. 그쵸? 그때가 제일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다이어트도 마찬가지야. 진짜 이제는 그만하고 싶다, 정말 나는 안 되나 보다 싶은 그런 때가 오거든요. 운동도 진짜 열심히 하고 식단도 열심히 하고 마음자로도 선생님 시킨 대로 잘 맞았고 했는데 그놈의 끝에 30에서 35%가 안 내려간다. 그때가 이제 거의 다 온 거예요. 그래서 그때를 조금 더 힘을 내서 하시면은 체지방은 무조건 빠집니다. 무조건 신호로 돌아가는 게 우리 몸이에요. 그래서 의학이 이과잖아요. 안 그러면 의지로 되고 이런 거였으면 문과였겠죠. 우리 몸은 모두 다 시그널이에요. DNA 구조에서부터 시작해서 코딩된 모든 것들이 우리 몸을 움직이고 발현시키고 호르몬을 만들고, 제가 이렇게 말을 하고 이게 다 코딩되어 있는 거고, 병이 생긴다는 건 그 코딩들이 점점 환경이나 다른 원인에 의해서 변형되면서 잘못된 신호를 받는 시간들이 오래 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암이 발생하는 것도 지금 당장 어제까지 괜찮은데 오늘 암이 이렇게 눈에 딱 보이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DNA의 코딩이 점점점 변해하면서 내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막아봤는데도 더 이상 안 되겠다 이러면 이제 그때부터 세포의 변형이 생기면서 이제 눈에 보이는 암이 생기고 질병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예방의학, 기능의학을 하고 또 가정의학과 의사이기 때문에 환자들의 체중을 줄이는 거에 가장 큰 목표는 어찌됐건 3차 의료기관을 가지 않는 게 목표지 체중을 얼마까지 빼드리고 이런 게 목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일일비 하면서 숫자를 보면서 내가 한 달 맞았는데 이거밖에 안 됐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렇게 좋은 약이 나와줘서 내가 그래도 좀 더 건강을 유지하고 지킬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생활 습관을 변경을 하시는 거예요. 언제까지 쓰고 내가 이거 안 되고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마흔자로 탈모가 있죠. 제가 탈모를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탈모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몸은요 다 재생 속도가 다르거든요. 제 영상들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데 머리카락이 재생 속도가 제일 빨라요. 그래서 재생 속도가 제일 빠른 곳이 가장 재생에 취약하겠죠. 그래서 피부나 이런 손톱이나 머리카락들이 눈에 제일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빠지거나 깨지거나 한다는 건 이분이 지금 영양 공급이 부족하고 재생이 잘 안 되는구나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마음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다른 장기나 다른 세포 6개월에 한 번씩 그 세포의 주기가 재생된다거나 장이나 이런 데는 또 세포 주기가 빨리빨리 변하잖아요. 그래서 다 세포마다 자기가 재생하는 주기들이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게 속도가 늦어서 그렇지 내 환자분의 몸에 있는 다른 장기나 다른 세포들도 재생이 좀 안 되고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탈모를 보면서.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체중을 줄이는 게 중요하지 재생이 안 되는 건 또 결국 뭐예요? 암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세포의 변형이 재생이 안 되면 결국 암으로 발전할 수 있잖아요. 용종이나.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체지방을 빼곤 있지만 이렇게 재생이 좀 안 되는 증상들이 생긴다 이러면은 오히려 마흔자를 좀 줄이고 또 식단을 조금 더 건강하게 드시도록 양을 조금 더 늘린다거나 또는 저는 병원에서는 이제 수액 치료들을 하죠. 그렇게 해서 재생에 도움되는 앰플들을 좀 쓴다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헤어제이맨이라고 만든 것도 사실은 그게 탈모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게 만든 게 아니라 세포의 재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 성분들을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탈모가 지금 있으신 분들은 내 탈모 때문에 소중한 머리카락을 아껴야지 아니라 소중한 내 모든 내 몸의 세포들이 재생이 안 되고 있는 거니까 간과하지 마시고 마흔자로 용량을 좀 줄이시거나 음식량을 좀 늘려야 됩니다. 단백질 꼭 잘 챙겨 드시고요. 마흔자로 내성 안 생깁니다. 마흔자로는 내성이 생기는 약이 아니에요. 식욕이 저번에 맞았을 때는 식욕 조절 잘 되는데 이번에 맞았을 때는 식욕 조절이 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이럴 수 있죠. 근데 얘는 뇌로 가는 퍼센테이지가 한 20%밖에 안 돼요. 이 GLP-1이라고 하는 펩타이드가 거의 대부분이 체지방을 분해하는 데 효과를 주는 약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는 뇌에 있는 수용체에 조금 더 많이 가서 식욕 조절이 됐으면 또 이번에는 뇌로 가는 수용체보다는 장이나 간이나 췌장이나 이런 쪽으로 수용체로 더 많이 포지션이 되면서 내가 식욕 조절이 좀 덜 되는 느낌이 들 수도 있지만 최종적인 다이어트 목표는 식욕 조절이 아닙니다. 최종적인 다이어트 목표는 체지방의 감량이기 때문에 체지방이 감량되는지를 보고 내성인지 이런 건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문들을 보고 영상에 있으실 것 같은 거 말고서 좀 대답을 드릴게요. 소화비만이었던지라 마흔자로 계속 맞아야 할 것 같아요. 끊으면 큰일 날 것 같아서. 자, 이제 제가 항상 끊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죠. 내가 소화비만이어서, 내가 당뇨가 있어서, 내가 뭐가 있어서 이게 아니라 항상 끊는 기준은 체지방률. 모든 다이어트, 이게 어떤 병리적인 문제의 다이어트의 끝은 체지방률이에요. 그래서 체지방률이 25나 28% 정도로 떨어지면 웬만해선 식단과 운동으로 해도 빠질 수 있습니다. 내가 식단과 운동으로 해서 몸이 다이어트가 안 되고 체지방이 분해되지 않는 환경이라고 하는 거는 문제는 뭐냐면 병리적으로 대사적으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살이 안 빠지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의학적인 도움을 받거나 병리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요요가 안 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소화 비만이었기 때문에 당뇨였기 때문에가 아니라 항상 마흔자로는 체지방을 감량하는
30% 이하로 낮추는 걸 목표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큰일 안 나요.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항상 무슨 일이 생길까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생각보다 제가 이렇게 진료실에 가정의학과 의사니까 진료실에서 가정들도 많이 보고 많은 환자들도 보고 또 뭐 10년 동안 그 환자의 세월도 보고 해서 저도 참 감사한 일인데, 전 환자분들을 통해서 많이 배우기도 하는데 제 인생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의 인생들도 이렇게 관찰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이런 환경에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걱정하고 계셨던 일들이 일어나서 그 걱정 때문에 큰일 나신 환자분들은 정말 없어요. 오히려 걱정을 안 했던 갑작스러운 일들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되도록이면 걱정이나 불안 이런 것들은 좀 내려놓으시고, 그냥 내가 오늘 하루하루 열심히 운동하고, 오늘도 정제된 건 탄수화물 꾸준히 줄이고 수분 섭취도 많이 하고, 오늘도 한 10시쯤 되면 잠에 들어야지, 그리고 아침이 되면 또 기분 좋게 일어나서 오늘 하루도 별일 없이 잘 지내야지,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건강하게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훨씬 더 살이 잘 빠지실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결국은 교감신경이라고 하는 신경전달 물질의 불균형이 안 생겨야만 체지방이 분해되거든요. 우리 몸은 동물이기 때문에 생존에 불리하다는 신호를 장기적으로 받으면 모든 신호 체제들이 저장하려고 해요. 그걸 아나볼릭하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생리학 책에도 이런 얘기가 나요. 그러니까 fight or flight response라 그러거든요. 이게 뭐냐면 싸울까 도망갈까의 반응을 하고 있는 몸의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자가 항상 몸의 그런 모든 신호들이 지금 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물들을 싸울 때 싸울까 도망갈까를 맨날 이제 관찰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몸도 똑같이 동물이에요. 그래서 낮에나 아침에는 우리가 싸울까 도망갈까 고민하면서 생존을 하죠. 돈도 벌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사람들도 만나면서 생각들을 하는데, 저녁 때에는 반드시 파이트 플라이트라고 하는 싸울까 도망갈까의 신호가 나타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6시, 7시부터는 이제 릴렉스가 되면서 이제 쉴까, 레스트, 다이제스트, 소화를 할까, 이런 신호를 받도록 저녁에는 몸을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양대 산맥을 잘 교정을 해야 돼요. 근데 확실한 거는 지금 이제 코로나 이후로부터 환자분들이 이렇게 좀 생존에 불리한 환경에 놓여서 먹는 것과 상관없이 체중이 느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꾸 제가 너무 뭐 별거 아닌 얘기 같지만 마음을 좀 편하게 가지시고 다이어트를 하시고 항상 즐겁게 하시라는 말이, 그런 머릿속에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흔자루 하고 앞서 13kg 뺀 상태에서 죄송해요. 아까 했던 질문들이라. 다낭성 난소증후군이고 체지방 30에서 마흔자루 8팩 맞고 26이 됐는데 테이퍼링으로 한두 달 더 맞아도 될까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으신 분들이 체지방 26% 정도 됐으면 한 2.5 정도 가지고 한 10일에서, 저 같으면 제 환자라면은 10일 정도 간격으로 조금 한 3-4달 정도는 유지를 할 것 같아요. 다낭성 난소증후군이 있다는 건 어찌됐건 인슐린 저항성이 굉장히 나쁘다는 뜻이기 때문에 조금만 정제된 게 들어와도 체중이 늘 수도 있고, 또 다양성 난소증후군으로 인해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체지방이 다시 찌지 않도록 낮은 용량으로 한 2-3개월 정도 더 유지해 보세요. 구황작물이 탄수화물이긴 한데 사실 감자, 고구마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전에 비해서 당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과일도 마찬가지죠. 그러다 보니까 정제된 탄수화물만큼이나 과일, 고구마, 감자, 이 땅 밑에서 나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당도가 높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마흔자루 맞으실 때에는 그런 음식들은 조금 자제를 해주시는 게 마흔자루 효과에 더 도움되실 거예요. 제 환자분 중에서도 진짜 탄수화물 많이 줄이고 건강한 식단을 하시는데도 체지방이 안 빠져서 제가 사진을 다 이렇게 찍어 오시라고 했거든요. 먹으실 때마다. 그랬더니 고구마가 매일 아침에 하나씩 있었더라고요. 그 고구마를 빼고 나서부터는 1-2주 지나면서 이제 드디어 체지방이 분해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생각보다 우리 몸에서 당이라고 하는 어떤 음식의 반응도가 되게 높거든요. 고구마 하나 가지고 그게 그렇게 되나요? 근데 고구마가 딱 들어오는 순간 그게 달달한 고구마인 경우에는 몸이 당이 들어왔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인슐린 호르몬이 확 나오면서, 이제 인슐린 호르몬은 무조건 저장을 하게끔 신호를 주는 호르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체지방이 분해가 되지 않고 저장이 되는 거겠죠. 옥수수, 감자, 고구마
안 드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끊었다가 몇 달 뒤에 다시 맞으셔도 되지만 낮은 용량으로 다시 시작하세요. 부작용이 심하죠. 맞은자로 처음 2.5 맞고 부작용이 심하신 분들, 위장 운동 안 되시고 토하고 어지럽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사실 이걸 보면서 이 환자분들 마흔자루가 안 맞네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 환자가 마흔자루 맞아서 이 정도까지 속이 안 좋으면 장의 환경이 정말 안 좋았구나, 그게 몰랐던 걸 마흔자루 맞으면서 알게 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장을 더 건강하게 해주고 장의 환경이나 세균총들의 종류를 빨리 건강하게 바꾸면서 다이어트를 해야겠다, 이렇게 역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흔자루 맞으시면서 소화나 토하거나 부작용들이 굉장히 위장장애나 이런 게 심했다 생각하시면 내가 그동안 장이 굉장히 안 좋았구나 생각하시고 다음번 마흔자루 맞으시는 건 조금 늦추더라도 내 장 건강을 먼저 유지를 시키는 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제된 것들은 내가 이제 앞으로 먹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유산균이나 또는 처방하신 선생님과 의논하셔가지고 장내세균 치료제를 좀 쓴다거나, 이제 시보라고 해서 이제 미국에서는 NEJM이라고 굉장히 큰 이제 논문에도 10년 전부터 발표됐어요. 그래서 장내세균 치료를 하는 그런 논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치료들이 잘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치료들을 잘 선생님하고 의논을 하셔가지고, 그래서 제1가정학과나 제1의원 각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은 제가 이제 다 가르쳐 드리기도 해서 장치료나 이런 것들을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한테 가야 될까 궁금하시거나 하면은 각 지역의 선생님들 방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이 안 좋아지는 경우에는 우리가 장은 항상 뇌와 연결되어 있고 장은 항상 면역력과 관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장이 안 좋아서 설사고 토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장의 환경이 이런 식으로 계속 안 좋게 나이가 들어갔다면 면역력은 떨어지고 알러지는 더 심해지면서 나중에는 큰 병이 일어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예방을 하는 거예요. 항상 늘 말씀드리지만 저는 가정학과 의사이기 때문에 예방을 해야 돼서 눈에 보이지 않을 때의 변화를 어떻게든 챙기려고 하는 의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내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내 몸이 건강한 건 아니니까 이번에 마흔자루를 맞아서 내가 뭔가 부작용이 나타났다 하면 내가 그 부분이 취약했구나를 생각하고 그 부분을 더 건강하게 만들어 나가는 목표도 같이 잡으시는 게 건강에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체지방률이 40% 넘으시는 분들은 체지방 감량,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임에도 불구하고 체지방 감량이 더디다 하시면은 꼭 그러니까 선생님과 의논을 하셔가지고 7.5로 빨리 올리시고 빨리 좀 체지방률을 30%대로 낮추고 다시 5.0으로 낮추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5.0으로 체지방이 한 달에 한 2kg, 3kg 이렇게 빠지신다 하면은 사실 크게 문제될 건 아니지만, 그렇게 되면은 한 6개월, 1년 이렇게 맞아야 겨우겨우 30% 이하로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이 백색 지방을 몸에 안고서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여서 살고 계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40% 넘으시는 분들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철저하게 줄이고 있는데도 빠지지 않는다 그러면 5.0의 간격, 5일 간격으로 조금 당겨 보신다거나, 도저히 고도비만이라서 기간이 오래 걸린다 싶으면 7.5로 한 번 정도는 올려보실 필요가 있어요. 단 식욕 조절을 목적으로 올리는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집 근처에 있는 JM에서 마흔자루 처방받았고 4개월 정도 맞고 10kg 이상 빠졌었는데 지금 현재 4개월 안에 서서히 다시 몸무게가 찌더라고요. 다시 대로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하는데 처음부터 총용량으로 시작하면 될까요? 네, JM 원장님한테 가셔서 인바디 보시고 체중이 조금 늘어나는 것 같은 게 부종이 늘어난 건지 체지방이 늘어난 건지가 중요하거든요. 저도 이제 환자분들 중에 마흔자루 끊고 한 2달 후에 한 3달 후에 오셨을 때 체중이 한 2, 3kg 늘어서 오신 분들이 마흔자루 다시 맞겠다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생각보다 인슐린 저항성이 한번 개선된 건 그렇게 말도 안 되게 정제된 걸 폭식하거나 매일매일 먹지 않는 이상은 나빠지지 않아요. 많이 나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인바디를 쟀는데 내가 체지방률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다 이러면은 아마도 제 원장님들께서는 무조건 마흔자루를 다시 처방을 하실 거예요. 마흔자루 처방하고 또 나이가 어느 정도 40대가 넘고 하면은 수액치료나 서포트 치료나 노화나 이런 것들을 같이 관리하면서, 왜냐면 마흔자루가 장기로 다시 쓰거나 하면은 면역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간혹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체지방률을 보고 결정합니다. 근데 생각보다 오랜만에 안 맞고 오셨던 환자분들 인바디를 재보면 부종이 생겨가지고 체중이 늘어났어요. 나트륨을 많이 먹다 보니까 이제 식욕 조절 안 되니까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몸에 나트륨이 이렇게 잔뜩 쌓이면서 부종이 생겨서 체중이 늘은 거지, 체지방이 이렇게 훌쩍 이 두세 달 안에 늘어서 오시는 분은 거의 없었어요. 만약에 그렇게까지 두세 달 안에 뭐 음식도 많이 안 먹었는데 체지방이 훅 늘었다면은 뭐 여성 갱년기가 시작됐거나 남성 갱년기가 시작됐거나 그런 것 정도까지도 확인해야 될 만큼 마운자로가 체지방률을 정상으로 낮추고 나서 끊는다고 해서 체지방이 갑작스럽게 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약인 것 같아요. 도넛 가게에서 이래서 도넛 끊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어떤 분들도 그 맛을 보셔야 되는 제빵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참 안타까운데, 그래도 또 생각해보면 이런 GLP-1 계열의 약이 안 나왔으면 어쩔 수 없이 그걸 먹어도 내 몸에서 인슐린이 일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놨어야 되는데, 지금은 그래도 GLP-1 계열들이 나오니까 몸에 들어와서 들어온 이 탄수화물을 어느 정도 블락킹을 해줄 수 있으니까, 얘가 이전에는 다 지방으로 저장될 수밖에 없었던 도넛이었는데 지금은 이 마운자로가 같은 양의 도넛을 지방으로 저장은 하지는 않으니까 운동과 식단을 조금 다른 범위에서 해결을 하신다면 좀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생겼다. 네, 췌장이 안 좋은데 마운자로 맞아도 될까요? 췌장에 대한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사실 제가 이것도 영상에 남겨져 있지만, 췌장이라고 하는 거에는 너무나 다양한 질병들이 있고, 그래서 췌장 안 좋은데 맞아도 되나요? 라는 질문에 제가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네, 맞아도 됩니다. 아니요, 안 됩니다. 할 수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봤을 때 급성 췌장염과 만성 췌장염이 생기는 경우는 흡연과 음주가 가장 흔한 원인이에요. 흡연과 음주로 인해서 생기는 확률보다 마운자를 맞았을 때 췌장염이나 췌장암이나 만성췌장염, 급성췌장염이 생길 가능성은 너무나 미미하거든요. 이건 내분비내과 선생님도 같은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내분비내과 선생님이 보시기에 이 환자가 체지방이 너무 높고 체중이 너무 높아서 내분비학적으로 반드시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는 게 건강에 유리한데, 췌장염이라고 하는, 췌장암이라고 하는 아직까지도 그렇게 확실한 기전이 밝혀지지 않은 그 두려움 때문에 이 환자를 그냥 그대로 내분비적으로 문제가 생긴 상태로 대사적인 질환들을 그냥 두는 거는 의사로서도 그거는 좀 직무유기다. 그래서 내가 리스크들은 항상 전문의약품에 있습니다. 모든 전문의약품은 효과 부작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문의약품이겠죠. 그래서 의사가 보고 이 환자에게 더 유리할 것 같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전문의약품을 처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체지방이 높고 지금 혈압약, 당뇨약을 쓰고 계시는 안 건강한 비만 상태인데 내가 췌장암이 무서워서 약을 안 쓰시는 건 조금, 이것도 시대착오적입니다. 나이에 따라서 마운자로가 더 잘 작용할 수도 있고 그런 건가? 20대한테 유리할까요? 이것도 제가 나이대별 영상을 다 만들어 놓긴 했는데, 마운자로라고 한 GLP-1 계열은 사실 오히려 40대 이상의 나이가 조금 더 있는 중년 이상에서 도움이 됩니다. 왜냐면 20대, 30대는요 아무리 체중이 는다고 해도 인슐린 저항성이라고 하는 이 역으로 가는, 노화로 가는 그 환경이 잘못돼서 체중이 는 경우보다는 10대, 20대 친구들은 보통은 신경전달 물질, 뇌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중추가 아직 정확하게 균형을 못 맞췄을 경우가 가장 커요. 그래서 세로토닌이나 도파민 같은 이런 음식으로 기분을 보상한다거나 또는 생리 주기에 따라서 달라지는 이런 호르몬들의 균형이 깨지면서 음식량이 늘어나면서 체지방이 늘어나는 경우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20대, 30대 분들은 저는 봐가지고 식욕의 문제, 신경전달 물질의 문제, 그리고 장이 안 건강한 문제, 이러면은 그 부분을 먼저 더 해결을 하면서 치료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40대 이후부터는 체지방이 는 경우에는 GLP-1을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50대, 40대, 50대, 60대, 70대까지도, 저희 아버지는 70대시니까요. 70대까지도 저는 체지방률이 높다면 마운자로를 웬만해서는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부작용을 모니터하면 되니까 그게 더 건강에 유리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어요. 네. 장이 안 좋을수록 마운자로 부작용 더 심합니다. 그거와 관련된 영상들이 많이 있습니다.
2.5 왔다가 5로 증량했는데 다시 2.5로 계속 유지해도 될까요? 네, 되도록이면 낮은 용량으로 높은 효과를 볼 수 있다면 가장 낮은 용량으로 가는 거예요. 일주일에서 2주 간격으로 체지방이 1, 2kg씩 빠지고 있다면, 물론 고도비만인 경우는 얘기가 다르지만 내가 한 체중을 한 5kg에서 7kg, 한 10kg 이 내로만 빼면 정상 체지방으로 갈 수 있다 하는 경우에는 한 달에 체지방이 한 2, 3kg 정도씩만 빠져도 사실 2.5로 유지해도 됩니다. 마운자로 제가 게시글에 썼는데요. 체지방률 20% 이하신데 마운자로 쓰시는 거는 효과보다 부작용을 몸에다 놓는 거와 똑같습니다. 절대 쓰지 마세요. 제가 생각할 때 마운자로가 지금 너무 획기적이고 막 각광을 받고 이거 받고 20kg씩 빼고 이런 환자들도 나타나고 위고비 때보다 부작용도 더 적은 것 같고 하니까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으신 많은 분들이 이제 마운자로를 처방받아서 막 뼈말라가 돼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큰일 나요, 큰일 나. 얘는 인슐린 저항성을 낮추게 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처방약이지 식욕을 조절하는 용도로 만들어진 기전 자체가 아니에요. 식욕 조절제를 위해서 만들어진 기전 자체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식욕 조절이 안 돼서 부종이 생기고 자꾸 부어서 총체중이 늘어나는 경우에는 식욕 조절이나 다른 원인을 찾아서 또는 부종을 해결하고 정맥순환을 개선하고 몸에 나트륨이 오래 정체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개선하면서 치료를 하는 게 선생님 몸에는 훨씬 더 기전이 맞는 거지. 인슐린 저항성이 나쁘지 않은데 마운자로가 그저 좋다고 해서 맞으면 이건 기전이 틀렸잖아요. 수학 문제가 틀린 거예요. 항상 체중이 늘어난 거는 수학 문제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그 수학 문제를 푸는 거예요. 이 사람 왜 어떤 이유로 체지방이 이렇게 늘어났지? 근데 체지방률이 낮은 환자들에게 마운자로는 해답이 아니에요. 수학 문제가 틀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오히려 마운자로가 장의 건강을 나쁘게 하고 장기적으로 맞으면서 음식들이나 좋은 조효소들이 장에서 흡수가 더 잘 안 되면서 그걸 감안하면서까지 체지방은 낮아지진 않겠죠. 식욕이 조절되니까 초반에 나트륨은 좀 빠지는 경우가 있어서 부종이 빠지니까 살이 좀 빠지는데 우리가 도대체 뭘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시나요? 그래서 저는 뼈말라 체지방 20% 이하이신데 계속 마운자로를 유지하시고 싶거나 또는 못 끊어서 덜덜덜 떨면서 오시는 분들 과감하게 마운자로 끊습니다. 그리고 수분 섭취 많이 하셔야 됩니다. 안 돼요, 안 돼. 체지방률이 높은 분들 그리고 40대 이후이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약입니다. 마운자로 한 펜 3일차 과자라면 처묵처묵. 마운자로 3일차에는 식욕 조절조차도 뭐 반응이 없죠. 마운자로는 보통은 한 4주 정도 이상 써야지 효과를 보는 거고, 과자 라면이 자꾸 먹고 싶고 다른 건 안 먹고 싶다 하면 다른 식욕 조절제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딱 5분만 더 그 영상을 찍고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마운자로 치료가 되는 건가요? 45세인데 비잔 폐경으로 먹고 있거든요. 폐경 빠지 말라고 하는데요. 하루 6개월 동안 10kg 빠져서 테이퍼링 중인데 이걸 얼마나 해야 할지 멈추면 인슐린 저항성이 계셨는데 아예 안 맞는 살이 좀. 인슐린 저항성이 예를 들어 내가 한 100 정도였다. 그냥 수치로 볼 수는 없지만 내가 인슐린 저항성이 100 정도였어요. 이런 상태로 내가 한 해 한 해 계속 보내면 110, 120, 130이 되면서 이제 먹는 걸로부터 더더욱 자유롭지가 못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모든 질병의 원인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운자로를 가지고 인슐린 저항성 이만큼씩 낮추는 거예요. 우리가 한 10kg 뺐다 그러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이만했었는데 이만하게 이제 노후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만큼 높은 상태로 노후를 맞이했을 때랑 이렇게 낮춘 상태로 좀 늘어나지만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는 거랑은 10년 후가 다르겠죠.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200이 돼서 70대가 되는 것하고 좀 어릴 때, 젊을 때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서 그 그래프가 조금 낮은 속도로 노화를 통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나빠지는 그래프를 비교해 봤을 때 그 나중이 됐을 때 이 갭이 굉장히 커지잖아요. 이게 건강의 차이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을 한번 좋아지게 했다고 해서 이제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건가요? 이럴 순 없어요. 왜냐면 인슐린 저항성은 어차피 노화기 때문에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너무나 많은 환자분들과 세계의 전 인구들이
음식들이 안 좋아지고 질이 나빠지고 그리고 탄수화물의 비중이 정제된 것들의 비중이 너무나 높으면서 10년, 20년 전에 비해서 인슐린 저항성이 더 높은 몸으로 변해가는 환자들이 더 많아진 거예요. 대사증후군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슐린 저항성을 어떻게든 낮추는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는 거고, 그래서 한 번 인슐린 저항성을 낮췄다고 해서 그럼 이제 더 이상 저는 뭐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지금 인슐린 저항성은 이렇게 높은 상태로 계속 가면 결국은 10년 이내로는 심폐혈관 질환이나 당뇨, 고지혈증, 뭐 고혈압 또는 암 또는 뭐 뇌졸중, 치매 이런 것들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됐다고 연구되는 많은 질병들이 생기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치료를 하는 거니까 좀 이렇게 챗 GPT나 이런 AI들을 검색하셔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내 건강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마운저를 마시시는데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모르시고 그냥 무작정 쓰시면 안 돼요. 다른 것들 뭐 레고나 뭐 이런 것들 뭐 좋아하는 취미에 대해서는 책도 찾아보시면서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내 건강 사용 설명서에 대해서는 그냥 누가 얘기하는 거 듣고 이렇게 판단해서 그 결정하시는 거 보면서 좀 안타깝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확인하세요. 제가 이제는 저 진짜 안 그래도 내일 이제 피부과 가려고. 저는 그 어쨌든 내부적인 치료를 하는 의사지만 저는 그 어떤 외부적인 그 항노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뭐 항산화제도 맞고 하지만 저는 항상 음주를 좀 하고 나면은 이렇게 좀 콜라겐이 떨어지는지 팔자주름이 더 심해지고 얼굴 처지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부과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피부과를 하고 있어서. 오늘 오늘 질문은 여기까지 받고요. 선생님 저기 댓글에 혹시라도 제가 답을 못 드렸어요. 지금 너무 많은 분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감사하고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댓글을 좀 남겨놔 주시면 제가 시간 되는 대로 또 답변 드리고요. 혹시라도 다른 영상들에서 답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으실 거거든요. 지금 보니까 웬만한 질문들은 다 제가 예전에 영상에 찍어놓은 것들이 많아서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라서 답변을 안 드리는 거라서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 항상 구독해 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처음으로 이제 2만이란 구독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다 덕분이고 계속 더 공부하고 환자 진료를 통해서 환자분들에게 더 도움되는 의사가 되고 더 도움되는 채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에 재임가정학과 재임병원들이 있으니까 마운저를 쓰시면서 주변에서 설명해 주시는 병원이 잘 없어요 하면 그 재임가정학과 재임의원을 좀 검색하셔서 그쪽으로 가셔서 선생님들과 좀 상담을 받으시고 건강 관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나가세요. 마운저로 가격 저도 좀 낮춰줬으면 좋겠어요. 보건복지부에 어떤 분이랑 만날 일이 있어가지고 이거 급여로 좀 어떻게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그 원장님 어떤 기준으로 그럼 마운저로를 급여로 하실 건가요? 그 기준 좀 정해주실 수 있으세요? 뭐 체지방률이 높은 사람은 급여로 했다가 그럼 체지방률이 낮아지면 비급여로 다시 내실 건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하셔서 한숨 쉬고 그냥 나오긴 했지만 근데 언젠가는 아마도 이 약들이 한 5년 내로는 가격이 많이 낮아질 것 같습니다. 정말 획기적인 약은 맞아요. 2만 이벤트, 2번 이벤트가 다 나가시면 제가 나갈게요. 나가주세요. 제가 마지막에 나갈게요. 감사합니다. 거의 나가신 것 같아서 저도 나가보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 1시간 내로
이제 씻고 잘 준비하시고 10시에 주무세요.